근데 광화문 시대 저희가 얘기는 하는데 광화문 시대 이현수 기자가 한번 청사진을 한번 먼저 네. 준비한 게 있죠. 네, 저희가 아직 실현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내용, 그리고 공약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지금 청와대 부분이 있고요. 집무실은 가장 유력한 곳이 지금 통일부가 있고 정부 청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정부 청사 또는 경복궁역 옆에 있는 고궁박물관도 집무실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당연히 참모들도 이쪽으로 나와야겠죠. 그럼 청와대는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지하 벙커나 헬기장, 대통령이 꼭 써야 하는 공간 외에는 모두 다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관저는 어디로 옮길 것인가? 관저도 이 청사 근처에 있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가장 유력한 곳은 이제 국무총리 공간이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정부 소유 빌딩인 창성동 별관, 이것도 관저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바에 따르면 여기 정부 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창성동 별관이 관저라면 가는 중에 통이동 시장에 가서 장도 보고 메르켈 독일 총리처럼 하겠다라는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이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대토론회를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문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럼 청와대는 관광 코스만으로 이용되는 건가요? 관광 코스도 있고요. 이쪽 서촌과 함께 역사문화거리로 조성을 해서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 본관과 관저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다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석호 기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게 또 한 가지 있어. 바로 대통령의 24시간 일정을 전부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실행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오찬 그리고 산책, 차담의 내용까지 전부 다 영상까지 다 공개됐어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 행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대통령 일정이라는 것은 그 가장 최고 수위의 보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소통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약간은 거의 많은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을 했는데 이것과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호 문제 때문에 아주 청와대 내부에서는 골치를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내부에서는 일정 공개에 대해서 지금은 하고 있지만 좀 더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다 SNS를 통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이렇게 공개하는 이런 것이 국제적인 어떤 트렌드가 된 상황에서 청와대도 조금은 더 열린 청와대로 거듭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저 영상이 바로 오늘 오찬을 마치고 참모진들과 상의도 벗고서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모습인데요. 저렇게 커피잔 한 잔씩 들고서 이야기도 나누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 우리나라 같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떠오를 정도로 이렇게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가면서 하는 모습이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자, 저렇게 상의를 벗고서 나오는데 저 상의 어떻게 벗었을까요? 오찬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못 보는 정도로 제가 방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했는데 아주 길어져서 한 시간 했어요. 거의 한 시간 하신 거예요. 50분 정도. 만리장성으로 대담 수준으로. 네, 저렇게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상의도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니까 내가 이 정도는 벗을 수 있다 말리는 모습도 이 권위주의를 벗으려는 모습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현수 기자 보기에는 저런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우선 변화가 방향성으로 봤을 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이 변화가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대통령이란 자리에 갔을 때 저런 변화를 선택한 건 용기가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는 조금 걱정되는 건 이제 사실 대통령 앞으로 국정 수행을 하면서 좋은 일도 있고 또 비판받는 일도 있을 텐데 이런 초심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도 받을 테고 또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런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런 변화의 바람을 시작했던 건 좀 계속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40%,
41%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게 달리 말하면 60% 가까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정 운영에 힘을 얻겠다. 그리고 협치를 이루어 나가겠다. 이러한 자신만의 생각이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새 장관 후보에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박영선 통합정부 추진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어떤 협치의 상징으로 노동부 장관으로 기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네. 얘기들 아시죠? 저는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보고 드릴 때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유승민 후보 얘기도 사실 많이 돌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상대 적에서 내각을 함께 이끌어가는 장관, 내각을 구성한다. 굉장히 상징적 의미는 크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으로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고 뭔가 법안을 하나 처리를 하려고 해도 사실상 과반 151석이 필요한 상황에서 협치는 절대절명의 과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함께 경쟁을 했던 대선 주자들을 이렇게 내각에 기용해서 함께 간다는 건 매우 상징적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유승민 후보, 유승민 의원 그제 취임식에 참석해서 네. 둘이 악수도 나누고 그랬죠. 이야기도 나누는 모습 참 보긴 좋았는데 실제 입각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왜 왔는지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모두 오는 줄 알고 갔다는 대답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입각 제의가 왔을 때 갈 수 있을까? 저희가 사실 그 전에 대선 치러지기 전에 유승민 후보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을 때는 사실 같이 경쟁한 사람들을 내각에 쓰겠다 이런 건 사실 예의에 어긋나는 발언이다라고 했었는데요. 당시는 선거 때였고 이제는 협치를 해야 하는 대선 후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 관심이 모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간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 일들이 많은 거 정말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인 것 같은데요. 강병규 기자. 네. 그런 덕분에 또 특수를 얻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직접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서점에도 안경점에도 문풍이라는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다녀왔거든요. 예, 즐거운 비명을 어떻게 지르고 있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내 서점 곳곳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 서적이 이렇게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 당선 이후 문재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는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이 자리 잡았습니다. 서점 측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기념해 특별 코너까지 따로 마련해뒀습니다. 문 대통령이 즐겨 읽었다는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 논리. 문 대통령이 표지를 장식한 타임지도 함께 진열돼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위인전 코너에는 문재인 대통령 위인전도 등장했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책을 둘러보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분을 뽑았는데 이분이 그 노무현 정권에서 비서실장을 했다는 거를 이제 알았거든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솔직히 알아보고 싶었어요. 18대 대선 출마 당시부터 착용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돼버린 안경테도 다시 인기입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구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문재인 씨가 썼다고 하면은 손님들이 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관심이라든지 이제 문의 전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30%. 문 대통령 생가가 있는 경남 거제 남정마을도 특수를 맞았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을 배출한 거제시는 잡초가 무성한 문 대통령 생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마을 앞 도로를 내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명규 기자, 네. 저 안경테 많이들 문의한다고 하던가요? 맞습니다. 이제는 없어서 못할 정도로 많이. 18대 대선 때는 저 안경테가 너무 고가다 그러면서 공격의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 또 많이 팔린다니까 또 참 세상이. 그랬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좀 더 올라갔고 좀 화제의 인물이 됐고 타임즈에도 실리는 등 좀 관심이 좀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엔 친근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안경과 넥타이 이런 액세서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희대학교도 굉장히 축제 분위기라면서요. 대통령과
영부인을 한꺼번에 배출했다 이런 분위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좀 더 추가하자면요,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대통령의 사위가 모두 경희대 학교를 그렇군요. 라는 내용인데요. 뭐 지금 뭐 현수막이 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경희대학교 정문에는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이 총동문회 건물에도 이런 축하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는데요. 뭐 현재 지금 저희가 그래서 경희대 총동문회장과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김성호 경희대 총동문회장과 통화한 그 인터뷰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희대학이 그 역사도 이렇게 깊지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또 영부인까지 캠퍼스 커플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더 축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위도 경희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네. 경희 가족이라고 패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네.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절대로 동문회에서 어떤 뭐 앞장서거나 나대거나 이러지 않고 뒤에서 대통령이 잘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보필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경희대 총동문회장 약간은 말을 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축제 분위기라기보다는 상당히 차분한 내용인데 뭐 저한테는 또 이렇게 사실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한 번 배출하는데 한 대학의 출신이 나오려면 500년 정도 걸린다. 근데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배출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배출하지 않았냐 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좀 자제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가 될까봐 뭐 자신들이 앞장서서 나서면 좀 상당히 뭔가 해가 되고 비선 실세 뭐 의혹도 제기되고 이럴까봐 상당히 좀 말을 아끼고 활동을 좀 자제할 거라고도 얘기도 하더군요. 네, 근데 총동문회 차원에서 오늘 뭐 대통령 당선 축하 행사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누가 참석을 하는 겁니까? 네, 우선 뭐 정세균 국회의장, 뭐 경희대 대학원 출신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요. 또 이 경선 과정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활동을 했었던 박영선 의원과 김태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 초청장은 김정숙 여사에게도 이제 전달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경희대 총동문회는 이와 관련해서 한번 저희 강병 기자님 설명도 해준 것 같은데요.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축가 정도 부르고 대통령님에게 감사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기회가 있거나 네. 또는 대통령께서 뭐 학교 행사에 참석하실 때 자연스럽게 전달을 할까 합니다. 저희 동문회에서는 하여튼 가능한 한 조용히 그리고 모든 행사도 가장 적게 이렇게 하고 묵묵히 뒤에서 그 보필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부터 통합 대통령 되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밝혀왔는데 이현수 기자, 네. 서울 강남 3구도 바뀌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을 그대로 이어받은 건가요? 한번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 뒤에 이제 서울의 득표율 현황입니다. 파란색, 문재인 후보가 이긴 지역구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홍준표 후보가 앞선 곳입니다. 사실 강남 3구라고 하면 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얘기를 하는데요. 강남 3구에선 사실상 뭐 압도적으로 보수 텃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지위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번엔 사실상 문 대통령이 다 앞선 모습입니다. 저희 그 그래픽이 잘못 표시되어 있네요.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도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도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네네. 이 바탕 색깔입니다.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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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뭐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서울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압구정동 그리고 뭐 도곡 2동, 그러니까 타워팰리스가 있고 확실한 부촌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앞섰다는 결과입니다. 네, 이현수 기자, 강남 3구고 해외에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 당선 사실을 굉장히 급하게 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에서 특히 중국 인민일보가 일면에다 이 소식을 전했다고요? 네, 중국은 사실 이번 대선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인민일보입니다. 공산당 기관지죠. 뭐 중국의 관영 매체인데
시진핑 주석이 당선 축전에 보낸 것을 일면 우측 상단에 배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보도를 한 거고요. 관계 개선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보인 걸로 보이고요. 아까 수석들이랑 잠깐 오찬하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랑 거의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라고 하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니라 40분 정도, 50분 정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거들었는데 실제로 한 50분 가까이 통화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 주석이 먼저 축하 전화를 걸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잘 없었는데 이례적이라는 점도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배치 관련된 우려 전달하면서 한국 기업들 제재하고 있는 걸 원만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했다고 하고요. 그 사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조속히 방문을 해달라라는 그런 훈훈한 대화를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한반도 안보 문제가 빨리 안정되도록 그 주변 국가의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최석호 기자, 일본 아베 총리와도 통화를 했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삼국 정상이랑 다 했는데 일본 아베 총리와는 3번째로 통화를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그다음에 중국 시진핑, 일본 아베 이 순으로 했는데요. 아베 총리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실리적이고 내 할 말은 한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지혜롭게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담화가 있었습니다. 고노다마에 대해서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교적 측면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미 동맹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어떤 사드 배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섭을 깔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정책의 아주 근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미는 단순 동맹이 아니라 위대한 동맹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서로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